대통령의 최상병 수사 외압 소식입니다.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하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네.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인정에 관한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? 그 이제 선제역구 티어라는 드라마가 화제리 종영됐죠. 네네. 이른바 이제 쌍방구원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혹시 뭐 그런 드라마를 대통령께서 좀 잘못 보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저도 이제 어쨌든 이게 라이브에서 논평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논평하는 유튜브를 많이 찾아본단 말이에요. 근데 보수 논객을 포함해서 네. 거의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이제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이렇게 많은 논란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. 네. 그리고 저도 과거 찾아봤어요. 영미권 언론에다가 뭐 영어로 막 뭐 군인, 대통령, 뭐 총리를 가서 막 뉴스 기사도 검색해보고 했는데 네네. 아마 사단장 한 명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 이제 논란에 자처한 거는 전 세계 그리고 전 세대의 역사를 다 걸쳐도 그런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지 않겠나. 정말 특이한 케이스의 사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냥 최상병 특검법을 그때 받았으면은 모든 게 다 끝났어요.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리스크를 안고 가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왜냐면요.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제 특검 받을 때도 네. 청와대는 1급 보안지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왔는데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. 네. 그리고 대통령실도 지금 똑같은 1급 그 보안지란 말입니다. 네네. 1급 보안지면은 그 압수수색이 오더라도 아 우리는 1급 보안지기 때문에 협조 못한다. 대신에 우리가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다 갖다 주겠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. 네. 근데 지금 최상병 사건이 막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지금 시인까지 한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건데 수사 개입으로 네. 인정을 해버렸잖아요. 아니, 그럼 도대체 왜 최상병 특검을 안 받은 건가? 최상병 특검을 받았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. 네네.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제가 볼 때 이건 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한 뒷감당 못 하실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뭐 군에 대한 이제 뭐 잘못된 인식으로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과하고 임성근 사단장 지금이라도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면은 뭐 모든 게 다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.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사단장 한 명 때문에 콕 깨어가지고 국정이 이렇게 된 게 참 참담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이렇게 적어서 논란을 또 낳고 있습니다. 자괴감이 좀 많이 드는데요. 그 뭐 알려진 그 발언 외에도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작전 중에 생긴 일로 군인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작전 수행을 거부할 명분이 생긴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. 사실이 아니죠. 왜냐하면 작전 수행 중에 명령 거부는 평시와 전시 다 관계없이 중죄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군법원에서 알아서 중형을 내릴 거고요.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이 제대로 알고 지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. 네. 근데 이번 사건은 지휘관이 수중수생 매뉴얼을 몰랐다면 그 자체도 문제인 거고요. 알았다고 하면 그 매뉴얼을 어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수근 상병이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인명을 잃은 사건이지 않습니까? 네.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거는 사실 그런 말씀 하실 자격이 본인에게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군인은 뭐 죽으라는 지시도 따라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해요. 뭐 좀 너무 황당한 내용인데 군 규정이나 군인사법이나 이런 내용 중에 군인한테 죽으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. 네. 근데 물론 비유적인 표현인 건 저도 알아요. 근데 비유적인 표현이라도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런 부적절한 비유를 써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했나. 어쨌든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때문에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예의로라도 본인이 이렇게 논란될 만한 말은 하지 마시라. 그냥 가만히 계셔라.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끝으로 오늘입니다. 이종섭 장관과 또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연루된 인원들이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. 네네. 이번 청문회 주요 내용 어떤 게 있나요?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. 라이브 네. 중에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. 네. 뭐 대략 한 2시간 정도 저는 봤어요. 2시간 정도 보고 오전부터 했죠. 네네. 그래서 짧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해서 이제 이종섭 전 장관도 국회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습니다. 근데 정청래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한 거니까 고발하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. 실제로 이제 국회법에 보면은 유죄를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. 네. 과거 이제 2019년에 이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한 번 딱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. 그 전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2010년대 이후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게 안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아마
극히 이제 드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고발된다면 충분히 법률적인 내용을 다퉈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지금 현직 공직자인 분들도 계시잖아요. 네. 현직 공직자인 분들조차도 증인 선서를 거부를 하고 본인들이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 증언을 안 하는 것은 본인이 공직자면서도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다. 이제 하나 확실한 거는 대통령께서 이제 최상병을 포함해서 12사단 사망훈련병에 이번에 그 시민분향소가 차려졌을 때 조문도 안 오셨잖아요. 네. 그리고 뭐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안 오셨고. 근데 뭐 그런 것만 보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뭐 장병 인권에 대해 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다. 이 정도는 얼추 요약이 되는 것 같다.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네. 이번에 이제 이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단독으로 개최를 한 거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장외에서 지금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이렇게 단독으로 청문회 여는 거는 폭거다,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,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안 다뤄요. 왜냐하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. 청문회가 단독으로 열리는 시는 본인들이 협조를 해야죠. 만약에 두둔할 게 있더라도 들어가서 두둔을 해야죠. 근데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잖아요. 네. 그렇다고 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하는 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고,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의견을 아무도 궁금해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전에 제가 볼 때 이 사건을 잘 풀고 싶다 하시면은 네. 법사위라도 복귀를 하셔가지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뭔가 모션을 취하는 거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네. 생각을 해봤습니다.